하원에 있는 자유 코커스,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 한 45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굉장히 보수적인, 상당히 급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띠는 단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 그룹에서 오늘 맥카티 하원 의장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낸 편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펠로시 하원 의장 몰아내라, 하원 의장직에서 끌어내려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편지에 담은 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자유 코커스는 맥카티 의원에게 오늘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원 자유 코커스는 낸시 펠로시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달 말일까지죠.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의장직을 사퇴하고 그녀의 권위적 집권을 끝내기 위해 회의 규정에 따라 하원 공화당 회의에 승인을 추진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7대 의회 하원 규칙 제9조 3항은 의장실의 공석을 초래하는 결의안은 당원 대회나 회의의 지시에 의해 상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자유 코커스가 펠로시 의장이 한 행동 중에서 어떤 점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제가 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서한에서 지목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리투표 허용입니다. 대리투표 허용. 그 두 번째는 의원들이 투표하러 의회에 이제 들어올 때 입구에서 이 건게이트라고 그러죠. 그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이런 그 모욕적인 보안 조치를 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국민들이 뽑아 보낸 국회의원들한테 총기 소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집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너무 강한 자기 권한을 지금 너무 막 부려먹고 있다. 독재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임기가 하원과 우리가 이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충실히 대변하는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다. 이 펠로시 의장의 어떠한 이러한 그 명령 혹은 펠로시 의장의 어떤 집권 권한 이런 것들이 의회의 기능을 지금 파괴하고 있고 의원들의 능력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입막음하고 뭔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펠로시 의장은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이 대리투표라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리투표, 대리출석 이런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나 수업 빠지고 땡땡이 쳐야 되는데 친구한테 부탁해서 출석 부르면 네가 대신 이해해줘라. 이거하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 바빠가지고 회의장에 못 나가는데 그냥 대신 보좌관이 가가지고 투표 대신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투표하려고 출석하는 의원들에게 금속 탐지기 같은 보안 조치로 모욕하는 등 위헌적 변화를 위해 싸워왔다. 이 해리스가 아니라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들 자꾸 가져왔었죠. 사실 117대 의회가 시작할 때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칙위원회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성의 색깔이 확연하게 남녀의 성으로 구분되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 법안 안에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 성구분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하는, 자기네들의 아젠다에 맞춰서 그냥 다 손발을 묶어놓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보이는 이런 개혁적인 행동들을 계속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위헌적인 행동이라 이거죠. 더 쉽게 되돌아볼 수 없는 것은 한 정당의 지도부가 다른 정당의 구성원들이 자기 회의의 재량에 따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기관에 가해지는 손상이다. 그 학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제 1월 6일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에 민주당 의원 5명, 공화당 의원 5명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 5명의 의원을 추천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중에서 2명의 의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의원회에 넣겠다라는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인데 이것은 정말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게 상하 구조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자기네들이 상전이고 공화당이 이 밑에 무슨 뭐 소수당이라고 그래서 자기네 하인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을 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원에 나와 있는 하원 의원들은 전부 다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투표해서 보내온 주민들의 이 국민들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화당 쪽 대표가 추천해 준 인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런 식으로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걸 지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조던과 짐 뱅크스 의원을 1월 6일 조사 특별위원회에 거부한 것은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서한에 들어갔고요. 이는 펠로시 의장이 제도적 규범을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의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렇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독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원들은 당신의 지도 아래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자, 미국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원들이 나서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에게서부터 받은 권한이지 펠로시 당신한테 받은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원들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한테서 나온 거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맥카시 의원에게 지금 요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원 의장을 이제 퇴장시키기 위해서 사퇴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를 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연 그 가능한 일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원 의장 사퇴시키자라고 결의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퇴시킬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하원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쪽에 동조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똘똘 뭉쳐져야 이것이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덤 코커스 자체가 45명의 공화당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적지 않은 그룹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실적으로 하원 의장을 정말 사퇴시키고 끌어내려면은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가 지금 필요로 한 것이고요. 공화당 쪽에서 어떤 당론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아예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공화당 맘대로 우리가 세운 하원 의장을 사퇴하려고 하고 민주당 쪽이 또 반대되는 당론을 세워버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좀 쉽지 않은 일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111년 전에 있었습니다. 111년 전에. 미국 역사 245년 역사 중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111년 전,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1910년에 조지 노리스라는 하원 의원이 진보 세력들이 있고 공화당 의원이었는데 진보 세력을 이끌고 그 당시에 역시 공화당 의원으로 하원 의장을 하고 있던 조셉 거니 캐넌 하원 의장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하원 의장이었는데 그 공화당 소속의 다른 하원 의원이 무리를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성공을 하는데 당시 이제 그 캐넌 하원 의장이 하루아침에 하원 의장직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그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도 한 1년 정도 하원 의장직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 반란을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사퇴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규칙위원회의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결의안을 먼저 발의합니다. 당시에는 규칙위원회의 임명 권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규칙위원회에서 대부분 하원에서 처리하는 모든 규칙들을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칙위원을 누구를 세우느냐 이거 충성파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원 의장 사퇴시키라라는 결의안을 내놓지 않고 일단은 규칙위원회 의원들을 하원 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거부터 결의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실제로 그걸 결의안을 내놨는데 공화당, 민주당 서로 간에 그런 그 어떤 동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결이 돼서 사실 그게 부결될 줄 알았답니다. 캐넌 하원 의장은 당시에 부결될 줄 알고 좀 얕잡아 봤다가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기가 참 묘하게도 1910년, 1910년, 111년 전,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뒤로도 사실 하원 의장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연결된 일은 현재까지 없었다. 근데 11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910년에 벌어졌던 일은 같은 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니 그 집권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였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동조해 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 실제로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는 그 다음 회기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로 구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역사를 보면 좀 흥미롭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자, 이 서한을 보낸 그 프리덤 코커스라는 이 프리덤 코커스 제가 기억을 좀 했으면 해서 어떤 코커스인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2015년에 티파티 운동을 벌이던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코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강성이죠. 티파티 멤버들이면 당연히 아주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성 보수 세력 의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 초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 짐 조던 의원입니다. 요번에 펠로시 의원이 저 조사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거부했던 그 짐 조던 의원이 이 코커스의 초대 회장을 맡았었고요. 두 번째 회장을 했던 사람이 이 마크 메도우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의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었죠. 이 메도우스 의원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역시 이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을 맡았었고 지금은 앤디 빅스 의원이 이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을 맡고 있다. 전부 다 아주 강성입니다. 강성 보수 의원들이고 현재 한 45명 정도의 공화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성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주장을 한번 했으니까 뭔가 좀 칼을 뽑아든 만큼 뭐 무라도 베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